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AWS를 이용한 IoT 디바이스 컨트롤 및 모니터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는 아마존에서 만든 웹 서비스죠. 그래서 웹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또는 스토리지, 또는 빅데이터 처리, 또는 IoT와 관련된 서비스들,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존재를 하고 계속해서 다양한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중에 EC2라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웹 호스팅, 웹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깊은 큰 방대한 기능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또는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 IoT 디바이스를 컨트롤 해보고 모니터링하고 데이터가 축적이 됐을 때 그 데이터를 AWS EC2 안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해볼 거는 MySQL을 이용해 볼 거고요. MySQL에다가 쭉 순차적으로 기록을 해서 데이터가 그 축적이 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하려면 일단은 AWS에 계정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AWS에 계정을 만든 후에 AWS에서 존재하는 제공해주는 많은 서비스 중에 나는 EC2라는 서비스를 이용했다라고 해서 EC2에 대한 설정 그 정도를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AWS EC2를 이용한 IoT 디바이스 컨트롤 및 모니터링 구현의 개요,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고요.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무료 계정 만들기, EC2 서비스를 생성하는 것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우리가 이쪽 부분을 클라이언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가 될 수도 있고 PC의 브라우저, 모바일의 브라우저, 태블릿의 브라우저 또는 어플이 될 수가 있겠죠. iOS 진영 또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커맨드 같은 창, 어떤 데이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거면 다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클라이언트에서 IoT 디바이스를 원격지에 있는 IoT 디바이스를 컨트롤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TCP를 이용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해볼 거고요. 자, IoT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면 이 IoT 디바이스의 스테이터스가 변경되겠죠. 예를 들어서 LED를 껐다 켰다 또는 온습도 센서에서 온도와 습도를 센싱을 했다. 그런 데이터가 어디? 바로 가장 중요한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핵심인 AWS EC2 인스턴스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주느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과거 1년 동안 기후의 변화, 날씨의 변화, 습도의 변화, 온도의 변화를 나는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안에 접속을 해서 나는 그런 데이터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응답을 해서 쭉 온도와 습도의 리스트를 이렇게 리스판스 해줄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내가 얼마만큼 전력을 썼는지, 뭐 전력 소비를 월간 얼마만큼 썼는지 그런 데이터도 이렇게 리퀘스트를 해서 받아올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음, 너무 거창한 것, 지금 우리가 우주 왕복선을 만들듯이 거창한 프로젝트는 할 수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디바이스의 온오프 컨트롤 하는 거, 온오프를 이용해서 컨트롤하는 거, 다음에 디바이스의 온습도를 센싱하는 거, 모니터링 해보는 것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WS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 여기 있네요.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우리가 브라우저 또는 안드로이드 앱 또는 iOS 앱 등을 이용해서 계속 리퀘스트 리스판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언제든지 1년 전 데이터, 2년 전 데이터 또는 평균적인 데이터 등을 모두 다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할 거는 브라우저는 뭐 PC나 모바일에서 기본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로 치고 들어가기 위한 또는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기 위한 HTTP 프로토콜을 위한 IP 주소를 이용해서 리퀘스트만 날리면 바로
어떠한 작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모바일 앱인데요.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진영과 대표적인 게 iOS, 애플 iOS죠. 그래서 iOS는 생략을 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의 어플을 만들어서 실제로 IoT 디바이스 컨트롤 해보고 모니터링 해보고 해보는 것을 해볼 거고요. 예, 이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서버 구현을 어디다 할 거냐면 AWS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얘는 서버가 될 거고요. 얘가 메인 서버가 될 거고요. 아이고, 글씨가 이상하네요. 하여튼 메인 서버 될 거고, 그 다음에 IoT 디바이스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의 핵심이 라즈베리 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도 거창한 아주 거창한 서버는 아니지만 웹서버 이렇게 웹서버를 만들어서 서버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서버 투 서버로 통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클라이언트에서 브라우저나 앱을 통해서 서버니까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쪽에서 뭔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이쪽도 서버죠. AWS도. 그래서 이쪽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프로젝트를 좀 잘 이해를 하고 마치시면 웬만한 시나리오에서 존재하는 모든 IoT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다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단지 뭐 보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과금 문제 있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다 보니까 꼭 네트워크 와이파이가 된다는 거, 와이파이 환경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문제점들, 그런 조금 크리티컬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라든가 HTTP 프로토콜 그런 환경 내에서 있는 IoT 디바이스는 모두 다 컨트롤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AWS를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그 상태를 쭉 데이터를 1년 전, 2년 전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관제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는 공간이죠. 그죠? 자, 이렇게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앱도 만들어야 되고요. 서버도 2개나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서버를 2개 만들 때 이 녀석 있죠. AWS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국내에서 호스팅하는 업체에서 호스팅을 받는다. 그럼 내가 서버 안 만들죠. 서버는 그냥 있고 서버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AWS에서 EC2라는 것을 만드는 건 가상의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컴퓨터를 만들면 컴퓨터는 반드시 OS가 있어야 되죠. 윈도우 OS가 됐던 리눅스 OS가 됐건 그래서 우리는 리눅스 OS를 여기다 설치를 먼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를 축적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야 되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귀찮은 작업? 그냥 호스팅 우리나라에도 많은 좋은 호스팅 업체들이 있는데 그네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컴퓨터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돼. OS 설치해줘야 돼.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줘야 돼. 다 이렇게 할까요? 그죠? AWS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그 서버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내가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10기가밖에 안 쓸 건데 100기가짜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10기가면 10기가만큼의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다가 그러면 비용이 요만큼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쓰다 보니까 갑자기 100기가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 다 갖다 버리고 또 따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100기가로 비껴넣어서 늘어난 만큼의 요금만 부과를 하면 돈을 내면 나는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죠. 언제든지 유연하게 하드웨어를 클라우드 가상화해서 소프트웨어로 언제든지 늘렸다 줄였다. 그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AWS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나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전 세계에 부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최고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AWS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료 계정부터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자, 오늘 할 내용이 총 3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면 먼저 여기다가 제가 써볼게요. AWS 무료. 우리는 AWS에 계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료 계정을 계정 만드는 거 작업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EC2라는 컴퓨터, 그냥 가상의 컴퓨터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C2, 가상의 컴퓨터를 만든다. 예, 이렇게 두 번째 작업일 수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 놨어요. 서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 이 컴퓨터, 뭐 이거를 서버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죠? 서버를 만들어 놓으면 서버 만들어 놓고 그냥 서버 안에서 주구장창 뭔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간다. 그냥 집안 잔치일 뿐이겠죠. 그래서 이 서버를 외부 네트워크가 된다면 외부 어느 곳에서든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다 접속이 돼야지 서비스가 제대로 웹 서비스든 어플리케이션 서버든 저기 서비스든 뭔가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가 되려면 서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IP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계속 변하는 IP 같은 경우에, 로컬 IP 같은 경우에, 유동 IP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고정 IP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IP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어, 컴퓨터, 컴퓨터라고 했으면 컴퓨터로 계속 갈까요? 서버와 연결해야 되겠죠. 그죠? IP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이 IP가 이 컴퓨터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이 IP를 통해서 이 서버로 들어가서 이 서버에 있는 많은 기능들, 그죠? 웹 기능이든 앱 기능이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기능이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계정을 만들고요. 가상의 컴퓨터, 우리가 가상의 컴퓨터 만드는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서버 필요해요. 그럼 용산에 가서 컴퓨터 서버 한 대 구입해 오는 거예요. 예,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버를 가상의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의 클라우드 서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겠고요. 이 서버 안에는 당연히 뭐 톰캣 같은 웹 컨테이너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MySQL 데이터베이스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고정 IP를 생성을 해서 이 고정 IP를 여기다 연결을 해서 어디서나 접속을 가능하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료 계정 만들기인데요. 무료 계정 만들기는 여기 AWS, Amazon.com, 우리는 코리아니까 KO로 접속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굳이 나는 영어로 된 버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영어로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한글화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보는 게 오히려 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더 이렇게 난해하고 조금 혼동스러웠는데 요즘은 한글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UI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한글로 보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영문보다는 영어를 내가 잘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영어에 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한글 버전으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AWS 무료 계정 만들고, 오늘 가상의 컴퓨터 만들고, IP 생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중에서 요거는 제가 실습을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장표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부터 아마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유는 요거 무료 계정을 만들 때,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집 주소, 뭐 그런 거 메일 주소도 들어가는데 뭐죠? 핸드폰 번호 그런 것도 꼭 들어가야 되고 근데 가장 문제가 개인 신용카드 정보가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정보가 들어가는데 신용카드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죠? 연도 유효 연월인가요? 그런 것도 CVS 번호인가? 뭐 그런 것도 들어가고 카드 번호 그대로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크리티컬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장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장표로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워낙 쉽기 때문에 그냥 회원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계정 만들기를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정 생성을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고요. 이메일 주소는 아무렇게나 넣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내가 활성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요. 암호는 지금 생성을 하는 겁니다. 암호는 지금 생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WS 계정 이름, 계정도 적당히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리시면 동의 계정 만들기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만들기 누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12개월 프리티어 액세스 포함 AWS인데 프리티어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해도 웬만한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의하기를 누르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또 다음 장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계정 유형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프로페셔널 말고 개인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개인에다가 이름, 전화번호, 국가 리전은 미국, 아마존 서버는 AWS 서버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도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들어온 거로 제가 몇 년 전에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미국에 있는 서버 쓸 필요 없고 대한민국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뭐 미국 서버 쓴다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서버가 다 싱크가 동기화가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대단한 막 큰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서버 쓴다고 해서 뭐 서버가 속도가 느린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하시면 주소 그냥 대충 넣으시면 되는데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든 필드가 필수입니다. 조그맣게 써 있죠. 그래서 대충 아무 거라도 한번 넣기는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정 만들고 계속 진행 클릭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좀 크리티컬한 정보가 들어가는데 신용카드 번호를 넣어야 돼요. 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어떤 걸 하냐? 이 사람들이 뭐 불법으로 신용카드 막 돈 빼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건 좀 안심하도 될 수 있는 게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한번 이렇게 인증하는 겁니다. 인증을 하고 또한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무료 계정이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30기가 정도 쓰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사용하다가 이것도 충분한데 사용하다가 더 쓰게 돼요. 그러면 클라우드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더 늘어난다고 그랬죠. 자동으로. 내가 굳이 가서 뭐 서버를 하드웨어를 교체하니 마니 이런 거 안 해도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늘어난 만큼만 부과가 됩니다. 어떻게?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여기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사용한 만큼만 부과가 되고요. 부과가 되면 노티가 와요. 이 정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했다. 그게 옵니다. 그래서 여기 넣어줘야 되는데 네, 이게 해외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 때문에 국내 결제용은 안 되고요. 해외 결제가 가능한 마스터나 비자 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카드 번호와 만료일, 카드 소유자 정확하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 및 추가하면 요게 카드가 번호가 등록이 되고 검증 절차를 거쳐서 계정이 무료로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와의 신용 1달러가 확인 요금 청구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확인될 관리 3, 4일 대기 중인 상대로 인정하려고 하는데 삭제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1달러 결제됐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뭐 1달러 결제만 되고 나중에 취소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취소가 안 돼도 그죠? 뭐 요즘 환율이 뭐 1달러에 얼마인가요? 1,100원 하나요? 1,500원 하나요? 그렇게 해도 뭐 별 문제 없겠죠. 그래서 큰 막 금액이 막 몇만 원, 몇십만 원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 안심하고 등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그 여러분들과 같이 못 보여드리고 하는 거고요. 음, 카드 이제 자격 확인해서 이런 거 입력하시면 이제 문자나 전화로 옵니다. 그러면 그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정도 할 거 중에 무료 계정 서비스까지 만든 거예요. AWS. 그래서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잠깐 퍼즈 하시고요. AWS 차분히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정을 다 만들었다 하면 이제 EC2 가상의 컴퓨터 서버를 한 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용산에 가서 100만 원짜리 서버, 200만 원짜리 서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서버를 내가 무료로 공짜로 하나 멋지게 하나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서버를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서부터 장표는 좀 이따 정리할 때 보기로 하고요. 저도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렇게 됐고요. 콘솔에 로그인 해볼게요. 로그인을 해놨었는데 로그인이 자동 되겠죠? 안 되네요. 자, 로그인을 하면 이런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 위에 서비스가 있는데 클릭을 하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죠. 우리가 사용할 가장 대표적인 거 EC2라는 걸 이용할 텐데 요거 말고도 스토리지 기능하는 S3라는 것도 있고요. IoT도 있어요. 위성에 관련된 것도 있네요. 그죠? 어마어마한 그죠? 참 서점 책을 파는 그 회사로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 IT의 메카가 됐죠. 어마어마한 사이트가 됐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EC2를 이용을 할 겁니다. EC2 뭐라고요? 가상의 서버를 하나 구축한다. 그런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곳을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저는 최근 방문한 사이트 여기 있죠. 여기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클릭해도 되고 아무 데나 클릭해도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딱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버를 우리는 여기서 인스턴스라고 그래요. 그죠? 여기서는 AWS는 인스턴스라고 그럽니다. 인스턴스 용어가 좀 이렇게 나올 때마다 각각의 플랫폼, 아마존이 됐건 구글이 됐건 애플이 됐건 안드로이드 됐건 플랫폼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걸로 해서 우리가 많이 혼동스러운데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인스턴스와 컴퓨터와 서버 그냥 똑같은 개념으로 보세요. 일단은. 예. 그래서 실행 중인 인스턴스가 두 개다. 그럼 뭐라고요? 실행 중인 서버가 두 대다. 가상의 컴퓨터를 두 대 지금 만들어 놨다. 어디에? 아마존 서버에 만들어 놨다. 그죠? 그리고 그런 서비스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런다? EC2 서비스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 중인 인스턴스를 클릭을 하니까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자, 하나는 제가 버렸어요. 망가진 것 같아서 그냥 버렸습니다. 버릴 때도 이렇게 그냥 폐기물 처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삭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보이네요. 나는 아마존의 서버 두 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좀 뒤로 와서 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서버를 여러분들은 처음 계정을 만들어 놓고 접속을 하셨다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겠죠. 다 빵빵이겠죠. IP도 0, 그 다음에 인스턴스도 컴퓨터도 0, 뭐 다 0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스턴스 시작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버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어떤 서버를 만들 거냐, 서버에 들어가는 저거 있죠, OS를 윈도우를 쓸 거냐, 리눅스를 쓸 거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리눅스 굉장히 저렴하고 공짜죠. 예, 저렴하고 그다음에 우분투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국내외에서 많이 쓰고 있는 리눅스 중에 우분투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리티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윈도우 이런 거는 역시나 여기서도 요금이 부과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어, 공짜로 주는 거 이런 거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누르면 예, 이렇게 위에 보면 내비게이터가 있어요. 단계별로. 어떻게 지금 서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처음에 보면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을 하는데 유형은 프리티어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디폴트.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단계에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으로 넘어가고요. 세부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머리가 지끈거릴 겁니다. 처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네들이 아마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냥 설정 그대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토리지가 보이네요. 4번째. 다음 스토리지 추가하니까 예, 스토리지 몇 기가 거기에서 서버의 하드웨어 용량은 얼마만큼 크게 할 건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디폴트가 8기가인데 요 밑에 읽어보니까 프리티어 사용 가능 고객은 최대 몇 기가 30기가까지 쓸 수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 뭐예요? 그냥 30기가로 쓰는 게 낫겠죠. 그죠? 굳이 뭐 8기가 이렇게 조금 코딱지만하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짜인데 그냥 넉넉하게 30기가 놓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단계 태그 추가. 예, 뭐 할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보안 그룹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보안 그룹은 우리는 이 서버에 접속을 할 때 리눅스이기 때문에 PuTTY 많이 이용하시겠죠. 그래서 PuTTY로 SSH 보안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SSH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는 웹상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웹은 프로토콜 HTTP를 쓰겠죠. 그다음에 톰캣이나 이런 거는 또 TCP 기반의 프로토콜을 쓰고 MySQL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을 여기다 추가를 해주는데요. PuTTY를 리눅스이기 때문에 원격제에 있는 리눅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SSH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좀 추가를 해보면 HTTP도 필요하겠죠. HTTP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포트고요. 22번 포트 기본적으로 80 포트 쓰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톰캣을 나중에 쓰면 톰캣은 8080 기본 포트입니다. 그래서 8080을 쓰면 되겠고요. 또 뭐가 있겠죠? SSH, HTTP, 그 다음에 사용자 이전 TCP 썼고, DB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MySQL이 있습니다. 그래서 MySQL은 기본적으로 3306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소스가 여기가 비어 있는데 이걸 좀 복사를 해서 붙여놓을게요. 빵빵빵빵빵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어느 곳에서나 다 들어올 수, 어느 클라이언트든지 다 들어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경고가 나오는데 소스가 빵빵빵빵인 규칙은 모든 IP 주소의 인스턴스 액세스로 합니다. 그래서 알려진 IP 주소만 액세스하는 보안 그룹이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놔두고 쓰고요. 나중에 내가 진짜 막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너무 많이 들어오고 막 들어와서 보안에 문제도 생기고 트래픽 문제도 생기고 네트워크 사용량도 증가하고 그래서 막 과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특정 IP에서만 들어오라고 좀 막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가요? 검토 및 시작을 누를게요. 검토 및 시작을 누르면 이제 서버가 우분투 서버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됐고 포트는 뭐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쓰여진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작하기를 누를게요. 이제 시작하기 누르면 이제 뿅 하고 그 뒤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버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버가 만들어지는데 이 서버에 들어갈 때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 나만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나 다 들어가서 휘짓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키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키를 하나 생성하기 위해서 제가 새 키 페어 생성이라고 누르고요. 키의 이름은 뭐로 할까요? AWS 프로젝트, AWS 디바이스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 페어 다운로드라고 하면 키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버로 들어가는 열쇠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데나 막 이렇게 보관을 해서 얘를 잊어버리거나 삭제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 느 곳에다가 지정된 곳에다 저장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C 드라이브 바로 밑입니다. C 드라이브 찾기 쉽게 C 드라이브 바로 밑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 폴더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AWS 똑같이 할게요. AWS D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글 경로가 존재하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좀 찾기 쉽게 그죠? 이런 데다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여기다가 그 키 있죠? 키를 좀 복사해 갖고 오겠습니다. 자, 복사해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장을 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열쇠예요, 열쇠. 자, 이렇게 키 하나 또 만들었고요. 키 잘 보관해야 되겠죠? 나중에 접속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턴스 이제 시작하면 돼요. 인스턴스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버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상의 컴퓨터, 가상의 하드웨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가상의 컴퓨터를 내가 지금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키드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인스턴스 시작 누르면 드디어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인스턴스를 시작 중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요. 한 1분 정도 기다리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프리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메일 알람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보기 이제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는 총 4개, 4개인데 두 가지는 제가 지금 좀 쓰는 거고 뭐 쓴다고 해서 상용화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뭐 테스트용으로 좀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죽은 거고 갖다 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펜딩이죠. 초기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1분, 2분? 예, 제 기억으로 1분, 2분 정도 있으면 다 검사가 통과되고 뭐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인스턴스를 만들었고요. 다시 장표로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지금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EC2로 들어가서 인스턴스 서버를 하나 만들겠다 시작 눌러서 어떤 OS를 설치할 건지 뭐 우분투 설치할 거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용량 스토리지 크기 이렇게 설정하고 보안 그룹도 SSH, HTTP, TCP, MySQL 다 추가해줬고 이렇게 해서 검토하고 시작하고 키도 만들었고 열쇠 서버로 들어가기 위한 여기까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한 다음에 가장 우리가 오늘 만드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 이 서버로 들어가기엔 IP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P 주소도 하나 공짜예요. 이것도 되게 훌륭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아직도 안 됐네요. 뭐 되든지 안 되는지 이렇게 놔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 왼쪽을 보시면 탄력적 IP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IP를 하나 생성을 해야 돼요. IP를 생성하고 그 생성한 IP를 우리가 지금 다 됐네요. 이제 완벽하게 서버가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IP를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겠고요. 저는 IP 두 개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뭐 주소 할당 새로 만든 겁니다. 새 IP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요. 할당 하면 이렇게 18.223.8 뭐 8173이 나오고요. 닫기 누르면 이제 세 개가 되겠죠. 세 개 됐는데 여기에는 이 녀석들 기존에 있는 거를 보면 기존에 있는 녀석들은 다른 곳에 다 연결돼 있어요. 이 녀석이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녀석 클릭을 하고 얘를 어디다가 주소를 어디에 연결하겠다. 릴리즈는 삭제하는 겁니다. 필요 없어서 IP 다시 반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소를 연결을 하겠다. 어디 방금 내가 만든 서버에다가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소를 연결을 하겠고 인스턴스는 뭘 하겠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쭉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서버가 이렇게 근데 이거 죽은 거니까 이건 놔두고요. 나머지는 저는 좀 여러 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우리가 만든 게 이 녀석입니다. 인스턴스 아이디 이 녀석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예, 주소 연결 성공했고요. 클릭하면 예, 요거 지금 방금 요 IP 18.23.8.132 인스턴스 우리가 사용하려는 그 디바이스에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대시보드로 한번 와볼게요. 대시보드로 와서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든 게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제가 보면 18.23.8.172 이 녀석 이제 이 녀석한테 들어갈 IP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표로 다시 올게요. 그래서 인스턴스 시작을 했고, 예, IP를 추가할 때 탄력적 IP 체크하시고, 새 주소, 새 어드레스 하나 얻는 겁니다. 얻고, 여기서 할당하고, 탄력적 IP 나오면 하나 만들어, 임의로 그냥 하나, 내가 고를 수는 없고요. 번호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받고, 그러면 탄력적 IP 생기고요. 주소 연결해서 지금 미리 만들어 놓은 서버 있죠. 인스턴스 서버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비교적 설정이 되게 간단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게 무료 계정 만드는 거, 가상의 컴퓨터 하나 만드는 거, 다음에 IP 생성해서 컴퓨터 연결하는 거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이제 서버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뿌띠 설정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서버에다가 웹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IoT 디바이스도 제작해야 되겠고 IoT 디바이스 서버로 또 만들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차분히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